요즘에 이제 제일 최근 트렌드가 지금 사건의 핵심이 요새 이은혜잖아요. 네, 맞아요. 가평 예, 익사 사건. A사 사건. 음. 보셨어요, 피디님? 저 근데 정확한 전말은 잘 몰라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네,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는 게, 난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일단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좀 재밌어요. 재조명된 게 러브하우스잖아요. 알아요, 어떤 거? 혹시? 뭐 옛날에 이제 공짜로 집 지어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나왔었어요? 예, 출연했었대요.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이제 해서 뭐 자기들 사회에 이제 봉사하겠다. 음.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이제 사회 돌려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의 잠적들이 참 수긍이 안 가는 장소들이 많았죠. 소녀 범죄만 어부 받았다고 얘기 나오고, 그 사람이랑 사귀었던 남자들은 다 의문사를 당했고, 예,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동안에 뭐 살아왔던 걸로는 또 뭐 매춘으로 이제 만난 거, 뭐 그동안 살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가지고 뭐 확답은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초 그 사람이 이제 어릴 적에 TV 프로를 통해서 어떤 혜택 수혜를 받았는 거죠. 예, 사회적 수혜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계속 살아왔는 걸로 이제 보여지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 두 번째 지금 이은혜 사건은 제가 재미있게 보는 거는 단톡방 개설이에요. 알아요, 혹시? 아니요. 어떤 걸까요? 이은혜가 이쁘니까 네. 이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위 팬클럽이 등장한 거죠. 이은혜를 뭐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뭐 사실상 이제 굉장한 논리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급이네요. 네네, 그렇죠. 예, 산에 빠진 게 제일은 아니잖아. 약간 이런 네. 듯한 느낌으로 예, 얘기하는 건데, 그 단톡방이 이제 개설돼서 이제 이은혜를 찬양하는 행위들, 네. 네, 뭐 칭찬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과연 형사상 처벌이 될까 하는,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갖죠. 이은혜가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어차피 수사기관들이 이제 하는 거고, 수사기관의 판단할 문제고, 저는 이제 사실상은 조금은 벗어난 그런 분야들이 과연 형사상 처벌이 될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은혜 사건이 좀 재밌긴 재밌어요. 그게 시초가 진짜 더 재밌어요. 이제 가평 이사 사건가 발생하고 이제 신문에도 실렸대요, 그 사건이. 그래서 그건 단순 변사로 이제 처리가 돼 버렸죠. 변사 익사 사고, 단순 익사 사고로 변사체로 이제 처리가 돼 버렸는데, 그걸 이제 조사했던 이제 당시 단순 범죄라고 판단을 내렸던 이제 검사도 얼마 전 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시초가 진짜 웃긴 게, 보험사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이제 죽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보험금 거절을. 모르셨죠? 그 내용을. 네, 그 거절한 사유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했는 거죠. 보험사 측에서는. 그냥 형사상으로는 단순 익사사고를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험사에서는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8억금에 관해서 지급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은혜 입장에서는 열받으니까 이거를 그 안에다가 제보를 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알도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정보 수집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그쵸. 미팅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뭔가. 네. 그래서 더 이제 미스테리하게 예, 방송이 됐었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준 보험사가 아니라 보험 사기, 살인 및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형태로 이제 방송에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조사를 몇 차례 받다 보니 이은혜 씨가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개 수배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크게 파장이 터져버린 사건이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 알만 방송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크게 파장이 없었는데, 솔직히 그냥 그 알이 나왔다 이게 다였는데, 이분이 잠적하면서 공개 수배 전환되면서 더 크게 이제 사안이 나버린 거죠. 그게 잠적 4개월 만에 이제 잡혔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 자체는 진짜 뭐 소설 같은 스토리죠. 진짜 예. 소설 같네요. 그러됐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살인죄 및 보험 사기 미수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험 사기 미수 두 가지로 지금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조사가 또 같이 이루어지나 봐요. 나중에 이제 판결 이루어지고 나면 판결만 보고 싶은데 아마 판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1년? 이제 아마 부인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하지 않았다고. 난 정당한 저거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붙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황들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문사인데 보다 계획살인이었다는 것에 이제 저보다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 면들에 봐서서 아무래도 지금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일단은 현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고 추후에 또 이제 판결이 나오면은 또 달라지겠죠.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두 가지부터 다시 돌아와서 좀 이야기 드리면은 첫 번째 얘기 뭐 드렸죠? 그 이제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아, 예. 옹호하는 그게 생겼다는 예, 거죠. 두 번째가 아니 첫 번째는 그거였지. 이 살아온 아,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참 네. 재밌다. 히스토리가 하는 내용은 어차피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걸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제 찬양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단톡방에서 과연 이 범죄자를 추앙하고 찬양하는 것이 형사상 문제가 될까 하는 거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을 필요성은 좀 있는 거죠. 근데 소위 이제 우리 형법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지탄받는 모든 행동들에 관해서 형사상 처벌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소위 이제 지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상은 합의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물에 관한 평가 혹은 이제 그 행위에 관한 평가 기준이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형수인데 미녀 사형수인 거야. 아, 중국인들이 이제 사회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제 이 여자 처벌 사형시키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막 떠돌았었죠. 뭐 이쁘면 다냐 약간 이런 얘기까지 같이 오면서 했었는데 과연 그런 이제 사태를 두고 형사상 처벌하는 게 맞는 건지에 관해서는 조금은 한번 우리 사회적에서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따지자면 범죄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범죄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엄연히 말하면 틀린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재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법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랬든 저랬든 무죄를 추정받고 있는 사람이고 범죄자가 아닌 거죠. 그걸 가능해서 아직 범죄자 아닌 사람에 관해서 찬양한다는 게 과연 과거 예를 들어 가지고 오히려 누구지 유영철? 네. 네, 유영철을 과연 만약 찬양하는 경우에 확정된 이제 네. 범죄자에 관해서 찬양하는 하면 거기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걸 찬양하고 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은 제가 봤을 때 소위 모범 범죄거든요. 그쵸. 그 모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단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걸 그냥 형법상 아무 처벌을 안 하고 놔두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언론의 자유라든지 혹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자신의. 근데 그거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또 하나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위 폐쇄주의, 공산주의, 공산국가로 갈 그러면 독재 정권으로 가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조가 민주주의 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연방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부터 먼저 규정하고 있거든요. 좀 재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먼저 이제 중시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관점 비춰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이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표현 자유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럼 이런 단톡방에 관해서까지 제재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단톡방을 이제 제재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는 모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나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범죄자에 관해서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피해자에 관한 제2, 제3의 가해 행위가 또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조금은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좀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이번에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올 뿐인 거고,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제기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한 번쯤은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네,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성숙하게 또 이제 대처해 나갈 건지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은혜 사건 얘기하다가 지금 뭐 표현의 자유하고 당도방해까지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이은혜 사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드라마 뭐 진짜 소설 영화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누군가는 또 소설 영화가 시킬 것 같아요. 확정되고 나면은 판권 살 것 같아. 맞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판권 사는 거 있었거든요. 사기 범죄 저지른. 네. 한나가 그거 아니에요? 사기하는. 네, 사기 쳤는 여자, 대규모 사기를 쳤던, 맞아요. 예, 인맥 막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사기를 쳤던, 돈이 어마무시하게 끌어들이고 넷플릭스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주고 판권을 샀다. 그 여성의 일대기를 판권 주고 샀는데, 이은혜에 관해서도 판권을 또 산다고 또 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뒤로 보면 좀 씁쓸한 얘기지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자기들 수익 생기면 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그런 호기심을 또 자극하니 그런 좀 씁쓸한 면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혐의들에 관해서는 이은혜가 아마 벗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정 가서 다툴 것 같거든요. 네, 자기는 안 했다라는 취지로 다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는 이런 증거들이나 그 알 측에서 이제 제시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혐의가 좀 인정이 될 여지가 좀 굉장히 높아요. 인정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완전 형이 확정돼서 혹시라도 그 사람에 관한 일대기죠를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에서도 만들지 않을까. 네. 제목 뭐가 좋을까? 소녀 살인에 가담하다. 아닌가? 러브하우스 소녀 살인과 빠지다. 뭐 이런 거. 아유, 그분과 사귀었던 이제 3명의 남자들이 다 의문사를 당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분, 첫 번째는 그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의문사가 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노클링 의문사고네. 파타야산 가가지고 뭐 스노클링 하다가 의문사 당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재수사해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서 아마 그 부분도 조금은 이제 혐의점들이 지금 좀 있어서 아마 인정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같이 그래 공수사실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은혜에 관해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나온 것들만 다 인정되면은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이거든요. 무기징역이면 사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1심은 아마 사형 3명에 관해서 만약에 살인했는 게 인정되면은 일단 검찰은 무조건 사형 구형을 할 거예요. 네,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만약 인정된다면은. 근데 법원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1심은 알면은 제일 유력한 거는 검찰 1심 사형 구형, 법원은 사형 1심, 항소심 올라갈 거고요. 검찰은 사형 계속 구형 유지. 2심은 항소심은 아마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까. 만약 근데 유족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아마 형이 감경돼서 25년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마 유족들하고 합의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과연 유족들과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왜냐면 지금 부친 역시도 인터뷰를 보면은 내 딸은 그럴 아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의점을 도출한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확정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모범수 감형되면은 뭐 어떠지? 뭐 30년 뭐 25에서 30년 되지 않을까? 살고 이제 가석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긴 들어요. 젊은 시절 다 이제 결국에는 이랬든 저랬든 감방에서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일단 제가 봤을 땐 근데 사형을 2심 법원은 이랬든 저랬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1심은 사형을 선고가 가능하더라도 2심은 사형 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마 그래 대부분 가서 결국엔 최종 확정될 것 같아요. 조변의 이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